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명태균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 배반이야. 내가 오세훈이 X는가 내가 김영선이 하나 챙기라고 했는데 폰에서 올라온 놈하고 폐물된 김영선이가 지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빨리니까 그래 사람을 하나 보내갖고 먼지털이 떠달라고 하는 거라.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김영선님한테 고맙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형님 돈 정한다고 하고 진짜 사람 믿지 않는데 나는 명 사장님 내 진짜 막 울면서 전화 오고 막 별짓 다 했거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 욕설록은 명태균이 오세훈 캠프에서 망신당하고 쫓겨났다는 점을 자백한 것이다. 또 사기꾼의 거짓말을 결정적 근거라며 무차별 유포한 민주당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먼저 이 내용은 그럼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최순호 논설위원께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들으셨던 명태균 씨 그 녹취록, 지인과 나누는 대화가 있었던 시점이 2021년 8월 5일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게 4월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넉 달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1년 8월 5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그 국민의힘에 입당한 게 그 한 달 전쯤, 네. 2021년 7월 30일에 입당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이미 그 직전에 그 왜 기억나시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그 당시 후보일 때 만났는데 네. 왜 명태균 씨가 동행을 했다. 그때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이미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관계를 맺고 있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시점 자체가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인들에게 네.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많이 떠들고 있었던 그런 시점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완전히 다르죠. 지금 오세훈 시장 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난 횟수에 대한 이야기도 다르고 만나서 어떤 뭐 그 김영선 도와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영선 당시 전 의원에게 뭔가 SH 사장을 뭐 제안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력서를 준비했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글쎄요 이제 사실관계는 한쪽의 말만 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검찰이 창원 내려가가지고 지금 명태균 씨 오늘 내일 계속 조사 다시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네. 돈이 오간 배경이 정확하게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확인하는 걸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정공재 대변인. 예. 자, 이 명태균 씨의 주장은 자신이 서울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했는데도 사람을 보내서 덜어냈다. 이런 주장이고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은 당선 전에 명 씨를 손절했다. 예.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 모두 다 일관된 진술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노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미 있는 발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막 울면서 전화하고 별짓 다 했거든. 이렇게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들이 실제 녹취로 드러난 것도 있고 녹취로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과 관련한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이런 것들은 녹취로 이미 드러나서 대중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명태균 씨는 이미 오세훈 시장과의 이 전화통화 내용과 관한 녹취도 갖고 있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이런 논란을 더 자신의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는 빨리 공개하면 되는 거죠. 네. 오세훈 시장은 그런 녹취가 없고 자신은 명태균 씨와 시장 선거 과정에서 분명한 손절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자꾸만 이렇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 폄훼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그거 자체로도 상당히 그 주장에 저의가 의심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박성민 전 최고, 이 오세훈 시장과 녹취가 있다면 그걸 공개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변죽만 올리는 녹취를 공개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근데 일단은 이 녹취의 핵심은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논설위원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전에 나는 이제 손절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 통화 내용 자체는 8월 그러니까 선거로부터 4달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통화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명태균 씨의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관계가 아예 끊어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뭐 오세훈 씨의 측근과도 여러 차례 명태균 씨가 그 이후에도 만났던 정황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선을 그으려고 하지만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 김모 씨의 그러니까 후원자 오랜 후원자였던 김모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던 그런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도 절대 어떤 가벼운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이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계속해서 가짜뉴스다라고 치부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기엔 명태균 씨 측 변호인에서 만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같이 만난 사람을 특정하거나 오간 내용들에 대해서 대화 내용을 특정하거나 그의 어떤 준하는 어떤 녹취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명태균 씨의 어떤 가짜뉴스 또는 거짓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내용이 상당 부분 구체적이다. 그리고 검찰 역시도 저는 이미 오세훈 시장을 좀 겨냥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후원자였던 김모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차례 벌였거든요. 네, 어제 했죠? 네, 어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 자체가 의혹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여권의 여러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저희가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도 최상목 대행이 거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다시 이 특검법이 돌아왔을 때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조기 대선 국면이 저는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가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명태균파와 비명태균파가 갈릴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길을 쓰고 특검법에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지만 오히려 그 경쟁 주자들과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 속에서는 국민의힘에서조차도 명태균과 관련된 이 게이트를 좀 털어낼 필요가 있다. 특검을 하자라는 주장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신비명계 명태균 씨와 관련이 없는 다른 후보들은 아마 지지할 거다. 명태균 특검법을.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저는 대표적일 거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부부싸움 한다고 아니면 가정에서 좀 불화가 있다고 해서 가스통 들고 와서 그거 폭발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당 전체와 관련한 문제를 민주당이 우리 당 뭐 공천 하나하나의 과정을 사실상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식의 특검인데 당이 있고 후보들이 있는 거지 후보를 위해서 당을 망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뭐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우리 경선 과정 거기서 나오는 이탈표를 기대하는 것은 그냥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부싸움해도 집에 불은 지르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검찰이 어제부터 오세훈 시장 후원자 김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자, 이건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이 사업가가 대신 내줬다. 이런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최선원 논설위원. 자, 그런데 어제 SBS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김모 씨한테 물어봤더니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뿐 아니라 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겠죠. 이준석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까지 다 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이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한정 씨에 대한 압수수색 한 4군데 벌어졌는데요. 그 직후에 이제 우리 기자가 가서 저 김 씨를 만났습니다. 어제 우리 팔뉴스 보도에서는 이제 김 씨라고 해서 이제 가명을 썼는데 그 지금 나오는 인터뷰 내용이 그겁니다. 이제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 알려진 3,300만 원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제 당대표 나왔던 그 선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비용도 내가 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 명 씨가 요청을 해서 비용을 내준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양쪽 다 도와달라 그래서. 그래서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하고 다 합치면 금액은 한 수천만 원 정도 될 거다라고 했고 김 씨는 자신은 오 시장 등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주면서 명 씨를 도와준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김한정 씨도 뭐랄까요? 이제 이게 오세훈 시장이나 다른 곳과의 어떤 관련성을 약간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건 좀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
보고용으로 자신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여론조사 말하는지 이거 잘 모르겠고, 그리고 무슨 보수 단톡방 가입해달라고 온 카톡, 그리고 뜬금포로 페이스북 전화를 해서 안 받은 기록밖에 없다. 뭐 이렇게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성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검찰도 검찰 스스로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다, 결정하겠다고 네. 밝혔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두 분 굉장히 많이 격렬하게 충돌을 하셨는데 정말 기대되는 거, 기대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명태균 씨가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이 시골에서는 잔칫날 돼지를 잡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추가 폭로를 암시한 거거든요. 정말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 그게 저는 이제 명 씨의 폭로 말고 검찰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뭐 그런 식도 좋고, 아니면 명 씨가 폭로해도 좋고, 어쨌든 이런 사실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자 정경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 김모 씨, 사업가 김모 씨가 왜 대상을 이준석 의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넓히는 걸까요? 그런데 그 김모 씨라고 해야겠죠. 네. 김모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 주변부에서 유력 정치인을 후원해왔던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2011년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도 본인의 돈으로 오세훈 시장과는 전혀 무관하게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여러 다양한 후원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의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한 것도 결국에는 이게 법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김모 씨가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이준석 의원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뭐 용인 또는 뭐 인지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의 임의대로 진행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고 해서 그것이 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김모 씨도 자신 있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선미 전 측은 어떻게 봐요? 일단은 뭐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사자, 특히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김모 씨와 어떤 인연이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김모 씨는 나서서 특정인들을 이제 지칭하면서 내가 여론조사 비용을 댔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게 어떤 당사자들 모르게 명 씨와의 소통 과정에서 그렇다면 명태균 씨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네.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 의혹의 핵심은 저는 결국 오세훈 시장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이 김모 씨의 관계가 절대 짧은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점, 그리고 김모 씨가 계속해서 후원자로서 활동을 해왔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금액도 사실은 적지가 않거든요. 네. 3,300만 원이고 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거의 뭐 5차례 이상, 꽤 많은 숫자의 이 여론조사가 실시된 바가 있었고, 그게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시점과 맞물려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오세훈 시장 측의 뭐 인지라든지 허가 없이 이런 것들을 독단적으로 후원자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냐.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후원자는 그 거액의 돈을 주고 그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했다라는 것이냐. 이런 게 사실은 잠깐만 생각해봐도 오세훈 시장과의 연결고리 없이 이런 일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기 마련이거든요. 네. 저는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 어떤 수사 과정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진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녹취록의 폭로라든지 또는 명태균 씨 발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폭로, 이런 것들도 보다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 관련 사안이 지금 정말 여당 주장대로 허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치권을 흔들 태풍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치화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